안녕하세요. 정무마입니다. 3월 28일 UFC 260 코메인 이벤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vs 브라이언 오르테가의 패더급 타이틀전이에요. 저희 채널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 3,300명의 구독자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볼카가 52%, 오르테가가 48%의 득표율을 기록했어요. 막상 막하요. 한국의 모든 격투기 매니아분들이 구독을 해주신다는 정무마 채널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면 전 세계 그 어떤 전문가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 분석은 투표 결과만큼이나 어려웠어요. 웬만한 큰 경기들은 분석이 막 하고 싶고 분석도 그냥 팍팍 되고 저도 분석이 재밌고 분석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그런 경기가 대부분인데 이번 볼카와 오르테가의 경기 같은 경우는 분석도 어렵고 고민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어려우니까 스트레스도 좀 쌓이는 것 같고 그런 경기예요. 그래도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분석을 해봤어요. 오늘도 최고의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신체 비교부터 갈게요. 볼카는 키가 168cm예요. 오르테가는 173cm라고 공식 정보에는 나와 있는데 공식 정보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르테가 키가 175cm 정도 돼요. 그래서 볼카랑 오르테가의 키가 6에서 7cm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볼카는 팔 길이가 182cm, 상당히 길어요. 오르테가는 팔 길이가 공식 정보에는 175cm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정찬선 선수 팔 길이가 187cm라고 했는데 오르테가의 팔 길이가 거의 정찬성 선수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1에서 2cm 정도 더 긴 것처럼 느껴지는 사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오르테가가 볼카보다 팔 길이가 5에서 6cm 정도 더 길다고 봐야죠. UFC 공식 웹사이트상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치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격투기 팬들이 얼마나 헷갈려하는데 이거 왜 신경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대인한테 다음에 전화해서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UFC 웹사이트 관리 좀 똑바로 하라고 따끔하게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두 선수의 전적을 살펴볼게요. 볼카 22승 1패. 이 1패를 어떻게 당했는지 마지막 장면만 볼게요. 이 경기는 볼카가 2012년에 프로 무대에 데뷔해서 그 다음 해인 2013년 웰터급 77kg에서 했던 경기로 코리 넬슨이라는 선수와 싸웠던 경기였는데 코리 선수의 키가 178cm였어요. 로버트 휘테커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싸웠을 때 이 넬슨 선수와도 경기를 했었어요. 경기는 휘테커가 이겼어요. 볼카가 패배한 상황을 보면 적절한 스탑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볼카는 하이킥 2대 맞고 턱에 정확하게 펀치가 꽂히면서 다운되긴 했지만 정신이 있었고 심판이 말리자마자 다리와 팔이 뻗어져 나간 방향으로 봐서는 맞는 상황에서도 팔과 다리는 상대 선수를 향해서 방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MMA 전적 4번째 시합이었고 심판 역시 다운된 것만 보고 볼카의 눈의 풀림이라든지 볼카의 팔과 다리의 풀림이라든지 정도는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당시 볼카가 위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시합을 정지시킨 것 같고 지금 UFC 탑 레벨의 심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다운된 선수가 검증된 볼카라면 적어도 몇 초 정도 혹은 3-4번의 펀치는 더 보고 난 뒤에 스탑을 할 거라고 보고 더군다나 UFC 타이틀전이라면 좀 더 지켜볼 거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볼카는 23번을 싸우면서 8년 전에 웰터급 선수에게 3번 연속 강한 타격을 받고도 정신을 잃지 않고 자신을 방어한 것이고 그렇게 8년 전에 한 번 진 건데 8년이 지난 웰터급 선수가 아닌 패더급 선수에게 정타를 여러 대 맞아도 볼카가 KO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봐요. 지금 볼카가 1988년생 34살이에요. 전성기죠. 오르테가는 1991년생 한국 나이로 31살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성기죠. 31살과 34살 둘 다 아직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져요. 오르테가는 15승 1패예요. 1패는 맥스 할로웨이에게 TK로 진 건데 펀치에 맞고 쓰러진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맞아서 4라운드 끝나고 의사가 경기를 중지시킨 거죠. 경기가 끝난 다음날 오르테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Doctor stopped it and I agree. 의사가 경기를 중지시켰고 나도 동의하였다. Broken nose and a broken thumb. I was willing to die in there. 부러진 코와 부러진 엄지손가락.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했다. Last night was Max's night. I'll be back. 어젯밤은 맥스의 것이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오르테가가 경기 초반에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인터뷰에서 손에 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평소와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경기상으로만 보면 맥스 할로웨이에게 압도적인 기량 차로 진 것 같지만 다시 재경기를 하게 되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오르테가는 I'll be back.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2년 후에 정찬성 선수를 상대로 돌아왔죠.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면서 그 경기에서 승리했어요. 격투기 팬들은 그 경기를 통해 진화한 오르테가를 오르테가 2.0이라고 불렀어요. 정찬성 선수는 엄청난 타격 강자예요. 그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만 봤을 때 오르테가의 타격은 예전보다 훨씬 더 일취월장한 타격을 장착하게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르테가를 타격으로 압도했었던 맥스 할로웨이와 타격으로 비슷한 경기를 펼쳤던 볼카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르테가의 타격이 볼카를 제압하는 그림은 쉽게 그려지지가 않죠. 이제 둘의 베이스를 볼게요. 볼카는 12살에 레슬링 내셔널 타이틀을 땄어요. 어릴 적부터 레슬링을 했고 엄청난 수준의 레슬링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2살 때 갑자기 레슬링을 그만두고 럭비로 전향을 해서 그 뒤로 럭비를 계속해요. 럭비 프로 선수로 훌륭한 기량을 보여줬어요. 운동선수로서 신체적인 재능이 타고난 선수인 거죠. 그리고 23살 때부터 MMA를 시작해요. 그 후로 계속 이긴 거죠. 볼카의 베이스는 레슬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르테가는 뒷골목, 불법으로 싸우는 곳에서 주짓수로 모든 상대를 이긴 걸로 유명하죠. 어릴 때부터 주짓수를 배웠고 상대 선수와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떤 포지션에서든 경기를 서브미션으로 끝낼 수 있는 패더급뿐만 아니라 UFC를 통틀어서 주짓수 레전드라고 불리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활동하는 UFC 선수들 중에 찰스 올리베이라, 데미안 마야, 맥켄지 던, 브라이언 오르테가 등이 주짓수 레전드라고 불리고 있죠. 오르테가는 15번의 승리 중에 7번의 서브미션 승리가 있어요. 오르테가의 베이스는 주짓수죠. 볼카가 오펜스 레슬링과 그래플링, 상위 포지션 파운딩 등 레슬링 게임이 볼카의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격을 할 때도 몸에 체중을 싣고 몸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때리는 큰 펀치들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힘이 실리는 펀치를 미스하면 상대 선수와 가까운 포지션으로 붙게 될 수 있는데 강한 레슬링 때문에 오히려 그 근접 포지션을 경기의 전략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르테가 주짓수 때문에 이런 볼카의 레슬링이라는 강점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가 의문이에요. 서브미션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르테가에게 오펜스 레슬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봐요. 오르테가는 주로 오펜스 레슬링보다는 카운터처럼 기습적인 서브미션을 통해 주짓수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볼카가 워낙 레슬링 강자이다 보니까 볼카를 상대로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거나 그래플링 게임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진 않을 확률이 많을 거예요. 볼카와 그래플링 게임을 하게 되거나 볼카에게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게 되면 상대방의 체력을 소진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체력이 더 소진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오르테가 입장에서도 볼카 같은 레슬링 강자와 그래플링 경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볼카는 약점이 거의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딱히 약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장이 좀 작은 게 어쩌면 약점이긴 한데 리치가 좋아서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고 체력도 좋고 맷집도 좋고 22승 중에 11승이 KO라서 펀치력도 상당히 좋고 또 8승이 판정승이라서 경기 운영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죠. 볼카는 UFC에서 9번을 싸웠는데 6번을 판정으로 이기고 3번을 TKO로 이겼어요. 서브미션 승이 3승이 있지만 마이너 단체에 있었을 때 기록했던 서브미션 승이라 UFC의 수준의 선수들을 상대로 보여주는 서브미션의 완성도 자체는 오르테가의 서브미션 완성도보다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여지껏 보여준 두 선수의 전적으로만 봤을 때 볼카가 오르테가를 서브미션으로 잡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오르테가가 볼카를 서브미션으로 잡을 확률은 그래도 없진 않죠. 볼카가 오르테가를 KO로 잡을 확률은 오르테가가 볼카를 KO로 잡을 확률보다는 많다고 보여지고 두 선수 모두 판정으로 갔을 때 패배했었던 경기가 없다 보니까 판정으로 갔을 때의 결과를 확률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지껏 보여준 모습만으로만 봤을 때는 볼카가 스탠딩에서 오르테가에게 우위를 점할 확률이 좀 더 많아 보여요. 하지만 최근 정찬성 선수와의 경기를 통한 오르테가의 모습을 보면 볼카가 타격으로 오르테가를 압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전략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느냐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합이 될 것 같고 이번 경기를 통해 오르테가 2.0의 타격 실력이 정말 얼마큼 성장을 한 것인가가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승자 예측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브라이언 오르테가를 승자로 예측할게요. 사실 볼카는 지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가 않긴 하는데 오르테가의 승으로 예상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오르테가의 코치진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략을 준비할 거라고 봐요. 볼카는 호주에 있는 프리스타일 파이팅이라는 체육관을 베이스로 훈련을 해요. 그리고 태국 푸켓에 있는 타이거 무에타이라는 체육관에서도 훈련을 했죠. 여기서 꽤 오래 훈련을 했어요. 그 팀의 유명한 선수가 발렌티나 셰프첸코, 피터 얀이 있는데
경기가 잡히면 거기서 캠프를 하거나 아니면 뉴질랜드의 시리킥박싱에서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유진 베어맨 코치와 캠프를 차리고 훈련을 하는데 할로웨이 1차전에서는 시리킥복싱에서 유진 베어맨 코치와 함께 캠프를 진행했고 할로웨이 2차전에서는 시티 킥복싱에서 캠프를 하지 않고 전염병 때문에 자신의 나라인 호주에서 훈련을 준비했다고 해요. 호주에서 조 로페즈라는 헤드코치가 있고 그 외에 호주에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함께 훈련을 한 건데 이번 오르테가와의 경기 역시 자신이 꾸린 팀으로 호주에서 경기 준비를 하게 돼요. 호주에서 팀을 꾸리면 아무래도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을 스파링 파트너로 구하기는 어렵고 또 각 분야에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코치들이 전문적인 자문을 받게 될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신의 팀을 꾸리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 역시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브라이언은 맥스 할로웨이에게 패한 뒤에 헌팅턴 비치 얼티밋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함께 훈련을 했던 제임스 루어슨과 이별을 하고 새롭게 팀을 옮긴 건데 정찬성 선수와의 경기에서 봤듯이 다른 선수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타격이 발전을 했어요. 정찬성 선수를 상대로 준비해왔던 전략은 제 생각이지만 그 누구도 정찬성 선수를 상대로 그 정도로 확실한 전략을 준비했던 선수는 없었다고 느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봤는데 볼카와 맥스 2차전 그리고 오르테가와 정찬성 선수의 경기 이렇게 두 선수의 최근 경기만을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오르테가 팀에서 준비하게 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르테가의 타격이 오르테가 2.0이라고 불릴 만큼 성장했다고 보고 이번 볼카와의 경기에서도 볼카에 뒤지지 않는 타격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볼카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들고 나올 것 같고 오르테가가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갖춰진 선수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오르테가의 승리를 예측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상관관계에 있는 이유인데 두 선수의 캠프 준비 과정의 시간 분배에 관한 차이 때문이에요. 볼카가 최근 유튜브를 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근 한 달은 일주일에 2편 정도 올라와요. 요리를 하고 음식을 만들면서 솔배 따라하면서 소금 뿌리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실까봐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전 격투기 선수가 유튜브 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 시대에 자신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려면 유튜브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티펜 미오치치처럼 파트타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격투기 이외의 활동이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정적이다 라고 보기는 힘들고 또한 케빈 홀랜드처럼 1년에 5경기씩 막 하지 않는 이상 특히 상위 랭커들은 1년에 한두 경기만을 하기 때문에 더욱 남게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 시간을 부가적인 수익 창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승패 확률을 분석할 때 유튜브를 예를 들면 언제 어떤 컨텐츠를 얼마나 자주 얼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등등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판단해서 그 부분이 승패에 영향을 끼치게 될 확률이 작게는 1%, 많게는 2, 3%까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번 경기처럼 팽팽한 승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1%의 엣지를 가지게 되는 상황들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지 격투기 선수들이 유튜브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 한창 캠프 중에 유튜브 영상이 일주일에 2번씩 올라온다는 건 그리고 그런 영상 중에 엔터테인을 목적으로 한 컨텐츠를 기획할 시간이 있다는 건 볼카가 오르테가를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좀 과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오르테가처럼 밥만 먹고 격투기 생각만 하는 선수를 상대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제 입장에서는 승리의 확률 퍼센티지를 마이너스 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볼카는 최근 온라인으로 트레이닝을 해주는 트레이닝 위드 볼코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다른 소규모 사업 런칭을 했는데 이제 볼카가 챔피언이 되었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 사업의 규모를 넓히고 있다고 생각해요. 브라이언 오르테가는 모든 시간을 격투기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볼카는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 격투기 이외의 것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코너가 위스키 사업을 하는 것과 돌의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넘어가서 그렇다면 오르테가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오르테가가 서미션으로 이기긴 정말 힘들겠죠. 미드급에서 경쟁을 했을 정도였던 선수인 볼카가 패더급에 있는 건데 패더급 선수치고는 완력이 좋은 컴팩트한 탱크 같은 느낌이 드는 볼카가 서브미션에 당할 것 같지는 않지만 상대가 오르테가라면 그래도 확률이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번 정도 경쟁을 하면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서브미션 승이 나올 것 같아요. 오르테가가 KO로 이길 확률은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볼카가 워낙 탱탱하고 맷집도 좋아서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MMA에서는 그 어떤 확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르테가의 타격이 성장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10%로 잡고 나머지 80%는 판정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볼카를 상대로 판정승으로 이긴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오르테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FC 260의 메인 이벤트 미오치치와 은간호에서 미오치치를 픽하고 코메인 이벤트 오르테가와 볼카 경기에서 오르테가를 픽했는데 둘 중 한 개라도 맞추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 제 승자 예측 프로 전적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저를 믿고 베팅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볼카와 오르테가의 경기 예상 분석 및 승부 예측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